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은 어제 기염을 토했던 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글로비스냐 보스턴 다이나믹스냐 정의선 회장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북극 항로 이야기까지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무중도 하고 그랬지만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기업 이후에요. 왜일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 보니까 사상 최대 가장 좋은 2분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매출이 7조 5천억 대였었고 영업이익도 5,400억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기 때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막 30% 이상 되면서 잘한다 했는데 이번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22%나 전년 대비 이제 올라갔고요. 항목별로 글로비스는 우리가 이제 물류만 생각하지만 물류도 하고 유통도 하고 또 요번에 좀 물류 중에서 이제 해운 사업부에 굉장히 많이 힘을 들이지 않았었습니까? 물류, 유통, 해운 모두가 다 잘했고요. 특히 저는 이 해운 쪽이 괄목 성장하는구나 예상대로. 왜냐면은 원래 현대 계열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비고객도 는다.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글로비스가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확인이 됐고 이제 항로도 굉장히 다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글로비스가 늘 미국의 이 현대차 관세 얘기했을 때도 반사이익이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힘들 수 있어도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자체 생산도 늘리고 GM이랑 합작한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미국 내 물류는 현대 글로비스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글로비스는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 나쁘지 않다는 쪽도 설명했고 그런 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주가를 좀 튀어 오르게 하고 요즘에 이 글로비스 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테마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북극 항로입니다. 지금 북극 항로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북극 항로 계속 말은 하지만 이게 대체 북극 항로가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부산을 기준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구죠. 로테르담을 간다라고 쳤을 때 지금은 부산에서 이렇게 타고 와서 중국 밑쪽으로 돌아가지고 저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가지고 로테르담을 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만 킬로미터고 한 달 가까이가 이제 소요를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돌아가지 않고 위에 북극을 우리가 뚫고 올라간다. 위로 쭉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2,000km 정도로 거리도 줄고 특히 이 물류의 생명은 기간인데 14일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당연히 물류비도 크게 절감될 수가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북극 항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어제 최근에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부상하는 이유가 신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부산항부터 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물류비가 최대 4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유통비가 이제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북극 항로가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라 이제 현 정부에서 특히 해수부에서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는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것과 글로비스는 뭐냐? 이때까지 저기를 가본 기업이 글로비스밖에 없습니다. 2013년에서 15년 글로비스가 5차례의 시범 운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를 가려면 이제 또 조선의 쉐빙선까지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북극 항로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잠깐 이제 쉐빙선들 테마도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얼음 뚫고 화물을 운송해 본 경험이 이제 글로비스가 유일했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글로비스 이런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특히 최근에 이 글로비스가 역사상 최고가 찍은 게 실적 그리고 북극 항로 때문이었을까?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즉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은 항상 있죠. 자주 설명해 드리는 건데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특히 지분 구조의 마무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떤 정몽구 명예회장이 어떤 신변에 대한 게 생길 경우에 정의선 회장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 최소 6조입니다. 예. 지금 현대 이 차 그룹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다시 모비스 계속 빙빙 돌고 있고 현대모비스라는 그 정점에 있는 회사를 정몽구 회장이 장악을 하면서 크게 이제 오너 일가가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항상 보시면 이 정몽구 회장이 모비스 지분은 거의 7.5%, 8%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없어요. 모비스에. 그러니까 현재 구조, 즉 모비스가 장악하는 구조로서는
정의선 회장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죠.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올라가서 모비스, 현대제철을 거쳐서 모비스. 저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고 정점에 정몽구 회장이 모비스를 갖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요. 모비스 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밑에 단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 글로비스의 지분은 20%를 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대전제가 있죠. 저런 경우라면 현대 글로비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럼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을 완벽하게 지배구조를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앞서 두 갈래 길인데요. 첫 번째 길은 글로비스가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잘 나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던 건데 모비스를 인적 분할한 뒤에 그것과 글로비스를 합치고 걔를 정점으로 올라가고 정의선 회장이 지배를 하는 이제 요 구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합병 비율 때문에 이게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또 쓸 수밖에 없겠다. 모비스 인적 분할, 글로비스와의 합병.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보면 이 합병 비율이죠. 현대 모비스의 시총은 27조고요. 글로비스의 시총은 12조. 역사상 최고가하고 요즘에 글로비스 엄청 잘 나가도 지금 12조입니다. 최소한 이게 한 20조까지는 가야 뭐 모비스 어떤 좀 뭐 합병을 하든 뭐 비율도 나오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비스 가치를 더 키워야 되는데 가치는 뭐냐? 당연히 주가, 시총도 있지만 실적도 좋겠지만 성장성이라는 테마가 붙어야 걔를 더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글로비스가 부산항에 신항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축구장 13개 규모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컨콜에 보면은 지금 뭐 해상 또 육상도 하지만 항공도 우리가 포기 안 할 거다. 항공 물류까지 강화를 하면서 육해공을 다 꽉 잡겠다. 글로비스의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명제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비스는 더 좋아져야 된다. 이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 이게 첫 번째 길인데요. 두 번째 길이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만 믿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1조 2천억대 유증을 이제 진행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또 유증 나오는 물량을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기중에 뭐 HGM, 블루오브,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이거를 따라 받을 것도 같은데 소프트뱅크가 이번에도 유증은 참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유증 끝나고 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서 소프트뱅크는 거의 미미하게 한번 6%대까지도 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풋옵션 행사도 이번에 6월까지 나스닥 상장 못했으니까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롯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 소유가 되는데요. 왜 이 두 번째 길이냐? 상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5조, 6조 나오고 뭐 로봇 조합하면 10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지금 뉴 아틀라스, 올뉴 아틀라스가 있잖아요. 이 로봇이 뭐 세간에서는 옵티머스 못지않다라는 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너무나 기대 이하라는 썰도 있는데 모릅니다. 아틀라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지금 그나마 찾아보는 정보 하나가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 하반기에는 이 아틀라스를 계약하고 같이 스팟하고 투입한다는 뉴스 정도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하반기든 뭐 내년 초든 아틀라스의 위용이 나왔는데 그게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때가 나스닥 상장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괜찮다면 그게 뭐 옵티머스에 필적한다라고 하면 20조 뭐 그 이상도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증까지 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이제 25%대까지 커질 것 같거든요. 상장시키고 그걸 바로 파는 건 아니지만요. 뭐 블록딜러 팔든 멀든 하면은 거의 30조 곱하기 25% 하면은 7조의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의선 회장 지분을 딴 사람한테 넘겨도 나머지 현대차 그룹이 비중이 워낙 높아서 또 소유권을 이 지배구조를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렇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모비스 지분 사면 모비스의 지금 이 지주회사로 완성이 되는 이제 이런 구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비스를 더 키워서 잘 나가든가 아니면은 아틀라스로 대변된 로봇이 성장하든가 이 두 가지 길인데 저는 이제 글로비스를 일단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또 변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글로비스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 나오게 될 이 아틀라스의
메타플랜트, 특히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는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재료가 있다면 이때는 오히려 현대차도 상당한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투자의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